자,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 대금이 풍부한 종목, 뭐 물론 이제 상한가 진입해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 기준에 상한가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좀 극히 드물죠. 거래 없이 상한가가 그것도.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거래 대금 최상위, 시간의 거래 대금 최상위 정도를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상위의 거래 대금과 함께 시세가 이제 좀 뿜어져 있는 쪽 HK 이노엔의 경우에 일단 어차피 이제 변동성의 기준을 내일 들여다놓고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개인들이 물량을 93만 주나 떠놓기 때문에 내일 폭락 나온다 그러지도 않아요. 응? 그 단기 수급의 뭐 물량이 크든 작든의 그 기준에 내일까지 뭐 크게 적용이 된다 이러진 않습니다. 이러진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K 이노엔의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 일단 1조 원을 넘기고 있고 첫 번째 거래가 오래간만에 터지고 나서의 변동이기 때문에 HK 이노엔을 1%뿐이 지금 변동이 안 나와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이슈가 더 불거져서 매수세가 쏠린다면 변동성은 굉장히 윗방향으로 크게 나올 수 있고요. 주가가 밀린다면 거래 없이 밀립니다. 주가가 밀리면 거래 없이 밀려요. 그 이유는 뭐 오늘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만약에 HK 이노엔이 뭐 사실상 펀더멘탈의 개선도 아니고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뭐 시장 이슈에 연동돼 있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내일 끝났다, 내일 또 오른다 이건 누구도 예단할 수 없어요. 특히 불과 5월 17일 날 4만 6천 주 거래가 형성돼서 4만 6천 주면은 얼마에 16억, 뭐 17억, 20억 그 정도 거래 대금뿐이 형성되지 않은 종목을 윤정두는 이거 매집했어요. 폭등 나오기 전에 나는 이거 사놨어요. 그러면 그게 뭐 속된 표현으로 나쁜 사람이죠. 그냥 내 욕을 하려다가 자꾸 욕하면 혼나니까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거래량이 5만 주도 안 돼서 20억도 안 되는 그 거래량의 종목을 뭔 매집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종목은 거래가 터졌을 때 따라붙는 것뿐이 없는데 말 그대로 그 거래가 시초가가 18.67% 형성이 된 종목을 누가 매집을 해서 그렇게 들어 올렸다? 평상시에 좀 가지고 있다가 오늘이 기회다 하고 확 들어 올려서 던지고 나왔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갭 상승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뭐 거기서 한 번 더 땡겨서 짧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이 종목에서 세력이 들어와서 몇십 프로 먹고 나가겠다 그러지도 않아요. 몇 퍼센트만 먹을 수 있어도 들어왔다 나간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만 먹을 수 있어도 들어왔다 나간다고. 뭐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결론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쏠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이제 뭐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힘이 없어서 밀렸는데 이슈가 또 불거지고 누군가가 한번 또 큰 자금이든 작은 자금이든 툭 건드려주면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은 내일 HK 이노엔 사려는 거 말려는 거 그건 모르지. HK 이노엔 내일 사려는 거 말려는 거 그건 모른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일 거래가 수반되면 사는 거고 거래가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오르면 사는 거고 이게 아니라 거래가 터지면 올라요. 일단 거래 터진다는 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면서 거래가 터지진 않아요. 오늘 900만 주 터졌는데 내일 매도하면서 거래가 터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악재 요인들, 뭐 비이성적으로 그냥 올랐는데 뭐 대주주가 뭐 다 팔아먹었다라든가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면은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는 경우 그런 케이스 이외에는 없어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면 조금 많이 밀릴 것이며 뭐 한 이틀 3일 기다려 볼까? 이러면 이제 적은 거래량 속에서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거죠.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차분하게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HK 이노엔이 오늘 시간에서 20만 주의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1위입니다. 거래대금 1위의 흐름인데 강세를 준 것도 아니고 약세를 준 것도 아니고 보합으로 끝나버렸어요. 1% 보합으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어차피 오늘도 거래가 수반된 거는 개장 초에 갭 상승이 18%나 나오면서 그것도 시가총액 1조짜리 1조가 넘는 종목에 18%의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동시효과부터 터진 거잖아요. 그럼 내일도 똑같습니다. 내일도 보합에서 출발이 되든 조금 뭐 들어올려서 출발이 되든 일단은 거래가 터지려면은 조금 갭상승이 나와야 거래가 터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바로 뺑뺑이를 쳐야 돼요. 빠바방 누군가는 뭐 세게 들어오는 모양새가 있어야 돼. 그게 개인들이 뭐 1,000주 사고 2,000주 사고 그래서 될 내용은 아니고 누군가가 그냥 맘 먹고 야 내가 한 100만 주 사봐. 응? 농담이 아니라 1조짜리 뭐 매매 단타 쳐서 쥐고 흔들려면은 그 정도는 사야지. 그래서 뭐 개장 초부터 바로 뭐 2만 주, 3만 주, 5만 주 막 빠바방 치고 올리면 변동성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HK 이노엔의 경우는 오늘 거래량의 89, 70이 700만 주, 80%의 기준인 7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의 800만 주는 어디서 튀어나온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그 방송 내용 중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 내용 중에 거래량 기준 이렇게 방송 내용 중에 어딨니? 기준 거래량 부분은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전 거래일의 기준이면 8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그 오늘 거래량이 900만 주가 터졌죠. 700만 주가 몇 주야 정확히? 오늘 거래량 부분이 899만 주가 900만 주. 89, 72. 그러니까 720만 주인데 딱 잘라내서 700만 주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면 된다. 그럼 700만 주가 700만 주가 개장 초부터 터지나? 아니죠. 그렇게 해서 9시 10분에 10%. 저 정도. 그러면 7만 주, 70만 주, 9시 10분에 7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서 20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이 동시효과 거래량 수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3분의 1이면 700만 주 정도 되겠죠. 600만 주, 700만 주, 20만 주의 3분의 1이니까 600만 주 내지는 6만 주 내지는 7만 주가 되잖아요. 그거를 동시효과 기준에 1% 거래가 실린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600만 주 내지는 700만 주 거래가 실릴 수 있다. 근데 그게 고점을 못 넘기잖아요. 시초가 대비해서 또 개장초 고점을 못 넘기면 거래는 20% 30% 저렇게 10시에 수반되지 못하고 거래가 오히려 둔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위로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눌림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밀려 내려가는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HK 이노엔 700만 주 기준을 일단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뭐 내일 올라요 내려요 모른다니까요. 다만 내일 기준에 거래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을 만큼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졌다. 최상위에 놓여지면서 모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은요. 갭불 펀더멘털 측면은 하나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없습니다. 뭐 성장성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라도 좀 과도하게 사실상 형성되어 있는. 하여 뭐 내일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HK 이노엔 기준이 잡히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노토스는 이제 뭐 시간에서 음봉이기 때문에 뭐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라 그럼 그때 들어가면 돼. 그때 돌리면 그때 보면 되는 거고,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해인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 1200억, 우리는 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한신기계도 3762억인데 뭐 한 3, 4% 이상 쭉 당겨놨으면 그나마도 한번 들여다볼까의 기준을 잡는데, 시간에서 좀 강세를 띄다가 결론적으로 움직임이 안 났어요. 거래대금은 꽤 실렸는데.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죠. 무슨 얘기냐면 갭 상승 이후에 뭐 한호가 정도 툭 치고 나서 거기서부터 그냥 쑥 밀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고점을 뚫지 못하다 보니 2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줬는데 밀렸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게 옳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왔죠. 왜냐하면 갭 상승 이후에 바로 음봉이었기 때문에. 2천만 주의 거래량을 실리기 위해서는 음봉으로 미끄러지다가 돌려서 뭐 저점 대비 2% 3% 막 돌리고 시초가 돌리고, 그렇다면은 거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그냥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계속 전 거래일 대비해서 완전히 거래가 다운된 거잖아요. 내일도 마찬가지. 그나마 이제 뭐 1%대라도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올리지 못하면 뭐 저런 2,700만 주에 70%, 그럼 한 2천만 주 그런 거래가 수반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망. 그렇게 하고 뭐 대한전선도 오늘 그 5%대.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대한전선 2,000원 넘기고 끝났어요. 아우 세게 움직였네요. 이렇게 말씀 잘 하셨는데, 시간에서 좀 아쉽게 1.13% 밀렸습니다. 근데 뭐 우려될 만큼의 문제되는 변동성은 아니에요. 일단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정도 수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내일 기준에서는 앞전에 이제 거래가 터질 때 5억 주까지도 터졌어요. 5억 주까지도.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사실상 1억 주 터진다고 해도 2천억이에요. 5억 주 터졌을 때가 1조가 터진 거예요. 1조의 거래대금 터지는 거는 뭐 시장에서는 전체 그 종목 기준들 보면 자주 나오는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대한전선의 기준은 뭐 내일 또 들여다보지는 않겠다. 관심을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또 2조 7천억이고 내일 뭐 또 들여다보지는 않겠다. 그래서 시간에 좀 특이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원체 작고, 녹십자 MS도 이제 뭐 상한가 풀리고 눌려있던 부분을 막판에 이제 들어올리고 끝내놨는데, 시가총액들이 제한적이어서 요 기준점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놓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HMM도 추세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는 모양새가 나오기를, 트라우마가 있죠. 마지막 자락에서의 기존에 뭐 실큰 수익을 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자락에서 손실이 있다면 트라우마가 있죠. 자,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이쪽이 아닌 다른 쪽의 기준에서 좀 설정 범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거래량 기준에서의 흐름은 저렇게. 그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은 뭐 종목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야. 소형주라고 무조건 변동성이 크고 큰 대박 수익을 내준다, 그러지 않아요. 대형주에서의 흐름에서도 잘 보시면 됩니다. HK 이노엔 어찌됐든 오늘 따라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범위는 제한적이었을 거고요. 일단은 뭐 미국 증시의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죠. 유럽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 기준에서의 변동성 부분도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뭐 이슈가 있고 오늘 거래가 터져 있든 그렇게 됐을 때 연속성을 보는 거지 변동성 매매로 지금 보기에는 좀 그래요. 추세 매매로는 뭐 최고죠, 최고. 추세 매매 기준으로는 파미셀의 경우도 뭐 HK 이노엔과 뭐 비슷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HK 이노엔을 우리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파미셀 부분은 장중에 흐름 보고 장중에 변동성이 있는 기준이라면 그때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동진 세미캠의 흐름이 오늘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일단은 거래량은 터트려 놨고 추세 강화 부분 추세 강화 부분 20거래일에 고점을 넘기는 그런 흐름은 연출이 돼줬단 말이에요. 수급 범위가 이제 뭐 개인에게 좀 떠넘겨지는 흐름이 있었어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가 엇박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는 후성을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후성을. 그리고 위메이드 쪽의 변동성도 자 이거 뭐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 이 정도의 수급이면은 좀 사실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수급이 되는데 거래량의 기준에 200만 주만 실어준다면 들여다보는 것으로 설정을 찾겠습니다. 위메이드 얼마? 200만 주의 거래량.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도 좀 볼 수는 있겠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1,800억이고 앞전 거래의 70% 1억 주 정도는 터져줘야 뭐 조금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하나씩 다 넣어보죠. 뭐 일단 LG이노텍의 변동성도 뭐 오늘 만만치 않았고요. LG이노텍 변동성 매매는 어차피 연속성을 놓고 보니까 연속성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 대한전선 위메이드 대한전선 LG이노텍 그리고 오늘 그 안랩의 변동성도 좀 있었는데 안랩의 거래 대금이 지금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죠? (700억) 내일 만약에 터진다 해도 터질 때 들여다보는 게 옳겠고 안랩 700억 위메이드 LG노텍 HK 이노엔 위메이드 HK 이노엔 LG노텍 대한전선 변동성 매매 대한전선 볼까요? 좀 애매하네요. 오늘 거래가 이제 전체 거래에 못 미쳤지만 안랩의 기준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랩 그렇게 해서 안랩에 700억분이 안 돼요. 700억분이 안 되는데 안랩을 한번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내일은 변동성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이 좋은 흐름인데 유럽이나 미국 쪽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변동성 종목을 꼭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300만 주 터진 날이 있었죠. 300만 주에 70% 200만 주 200만 주면은 거래대금 뭐 2천억 수준
그렇게 되면 1조짜리 종목에서 뭐 나쁘지 않은 걸로 설정을 잡고요. 조금 전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기준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270만 주에 20% 그리고 1,500억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 최소 범위를. 그다음에 LG 이노텍도 이제 50만 주, 60만 주를 기준 잡아야죠. 60만 주. 그렇게 해서 LG 이노텍이 좀 터져줘야 될 거래량이 60만 주 정도의 평균치를 보는데, 일단은 오늘 정도의 그 거래량, 그러니까 47만 주 대비해서 50만 주 정도면 뭐 시초가 대비해서 충분히 5% 등락 범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0만 주가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거래량이 수반됐다라고 보는 수준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종목, 5종목의 기준을 잡을 거니까 마지막 한 종목 정도를 놓고 볼 텐데, 오늘 뭐 변동성이 좀 확대돼 있던 쪽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있는 기준에. 우리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안타깝지만 윤정두가 능력이 안 돼서 손절을 단행해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일단 거래되건 거래량이 제한적이니까 저런데 미련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한국항공우주를 보너스 개념에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후성, 죄송합니다. 후성이 있죠. 우리는 후성이 있었는데 후성을 빼놓고 있었네. 후성. 그렇게 해서 오늘 거래가 이제 월등하지는 않았지만 후성의 기준의 거래량 좀 놓고 보자. 그 다음에 동진쌤 이렇게 하면 내일 뭐 복수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이 터진다면 바로 그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볼 겁니다. 그러면 후성은 위메이드 시가총액보다 조금 못 미치죠. 2조 4천억, 그리고 위메이드가 2조 5천억 맞나요? 오케이, 그럼 이게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그래서 후성은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이 지난 2,100만 주 곱하기 70%면 1,500만 주 정도 실려야 되는데, 1,500만 주 굳이 그렇게까지 실릴 필요가 있을까? 1,000만 주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1,000만 주만 돼도 변동성 기준 2,700억, 2,800억이면 순위에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1,000만 주로 후성은 좀 공격적으로 잡아드립니다. 그게 이제 수급 범위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 범위까지. 그죠? 그래서 수급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성은 1,000만 주로 기준을 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설정이 끝났어요. 한번 갑시다. 상상 한번 갑시다. 저도 오늘 뭐 체력에 지금 한계가 있어서 힘들어. 힘드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십시다. 상상. 지금 뭐 저런 강연의 안내 문구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그러니까 윤정도가 못된 거지. 성격이 뭐 만족을 못해, 자기가 하는 거 이외에는. 근데 이제 뭐 좀 더 섹시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기를 원하는 건데, 꼭 저게 아니어도 뭐 오실 분들은 다 오시는데 저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상상 갑시다. 상상. 항상 보면 그래서 유료 회원님들이 가장 능동적이세요. 유료방 VIP 문자방 유료방의 기준에서 상상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무료방에서도 많이, 유료방은 요즘에 이제 VIP 스페셜 방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특별 교육방, 그리고 VIP 방은 항상 이제 라이브 방송 위주에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고, 상상. 그리고 또 우리 불기둥방도 굉장히 조용하세요. 그죠? 불기둥방도 굉장히 조용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료방에는 출석을 저쪽 홈페이지 기준에서도 하신 거니까 이렇게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상상
어디 있어요? 2대1 방. 아유, 2대1 방은 도서 자료까지 드려야 되는 거죠? 2대1 방 도서 자료까지. 또 토마토 선생님께서 6번 방에 계십니다. 토마토 선생님께서 6번 방. 상상. 또 5번 방은 인원이 조금씩 들어오시는데도 왜? 선배님들 주식이 병합되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호재도 악재도 아니에요. 지금 무방 생방 중입니다. 병합되는 종목이 뭐가 있죠? 들어오시면 이제 뭐 같이 보면서 설명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 됐죠. 그리고 우리 그 이데일리 방은 도서 자료 드려야 되니까 도서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도서 자료 한번 봅시다. 도서 자료 볼게요. 도서. 그래서 이 도서 자료를 올려드릴 때 이 도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준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뭔 소리냐면은 도서 자료가 이게 귀한 거죠. 귀한 자료, 도서 자료가 귀한 도서 자료인데 봅시다. 자랑하려고 그래, 자랑. 들어와 계시니까 자랑을 해야지. 도서가 이제 뭐 그냥 윤정도가 썼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이 시황 금리 채권 다른 방은 뭐 이데일리 방은 이제 신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도서야 나와봐라. 어디 숨어 있느냐? 도서야 이 녀석아, 빨리 나와봐라. 도서 이제 그냥 드리면 되는데 그 저기를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있다. 어떤 도서인지는 알아야지. 윤정두가 누군지에 대한 프로필 네이버 뒤지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 대 상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기사 내용들, 인터뷰가 아니라 기사 내용들 수익률 대 1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BS, CNBC에서의 그 수익 범위, 그리고 도서 자료는 동아일보 지면에 나온 이런 내용들 그대이고 표면 내용. 그리고 저가 이제 동영상 도서도 있어요. 동영상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한국경제TV에서 저 도서 나올 때 광고 진행한 거 그것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도서 다 올려드렸어요. 도서 다 올려드렸고 강연의 부분 신청, 자료 신청하기 그 기준입니다. 자료 신청하기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다른 방들은 이제 뭐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서 링크가 아니라 기사 링크, 캔들 도서는 이래요 뭐 이런 기사 링크 여기까지.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 별로의 흐름을 기준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제자리로 다 가시죠. 우리 불기둥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 스페셜방, 유료방이 이제 4개인데 인원이 이제 조금 시장 상황도 이렇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상태 많이.
그래도 네 군데 방 통합을 하면은 지금 현재 200여 분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200여 분이 조금 넘으시려나?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 5종목 올려드렸는데 보통 때와는 다르게 전부 변동성 위주의 종목군들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강연회 부분은 뭐 설명드렸으니까 강연회 신청하셔서 자료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연회장에 오시는 분들께는 동영상 교육 자료를 선착순 100분께 나눠 드립니다. 교재와 동영상이 들어있는 최소 분량 동영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의 분량의 강의를 돈 받고 파는 거 그거를 다 드릴게요. 참조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에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홈페이지 가기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요 화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방송 다시 보기는 박승규 TV 아침 저거 시간 써놓으라고 그러겠다. 방송 타이틀에 시간 써놓을 것. 방송 홈페이지 방송 배너 시간 써놓을 것. 그죠? 그렇게 해서 맨 위에 이제 그 상단에 보시면은 박승기 TV 바로 가게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저게 이제 아침 7시부터 7시 50분. 두 번째 주식 투시경 스페셜 박승기 TV 바로 가기 저거는 주말 시간에 3시간 9시간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본방 3시간에 재방 3방까지 해서 9시간. 그 다음에 주알투도 윤정도의 주알투 21시부터 22시까지 월화수 그리고 이데일리 TV 스페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서울경제TV 주식구조대 또 뭐가 있죠? 이데일리 TV 주알투 아카데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연에 28일날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2+1 라이브 방송 VVIP 방, 그 다음에 일반 VIP 문자 카톡방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 99만 원인데 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오늘까지 아니었나? 어찌됐건 자 보시면은 이렇게 69회차 주알투 빠르게 넘깁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다 올려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이데일리 방에만 저 동영상 부분을 올렸어요. 다른 쪽은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황 또 보실 수 있죠. 항상 공지사항에 넣어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조정에서부터 이제 좀 미국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이 디커플링, 유럽이나 아시아, 우리나라도 조금 조정은 뭐 눌림목의 기준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조정 대비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의 흐름이 상당히 방어가 잘 됐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흐름에서만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넷플릭스 조정 받을 땐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 영향이 그나마도 제한적이라 나스닥의 조정이 이제 좀 제한적이었고, 독일이나 일본 플러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플러스,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지. 4월 26일 테슬라의 폭락, 여기에 이제 나스닥이 하루에 4%에 육박하는. 근데 이것도 이제 세 발의 피죠. 아마존이 14% 폭락하게 되면서 29일 날 나스닥이 4% 이상으로 이제 하락폭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의 어닝 쇼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충격이 4.7까지 확대된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나머지 쪽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독일도 뭐 그렇게 저점이 뭐 슉슉 내려간 것도 아니고,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기준도.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의 그 충격 대비한다면 방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보자는 거죠. 이걸 2015년 종가 대비해서 우리나라 3,000포인트일 때, 3,000포인트일 때 우리가 이제 유럽 아시아 쪽에서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를 감안했을 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올라 있었어요. 3,000포인트일 때. 근데 미국이 비이성적으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조정 없이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왕창 깨졌다고 해도 여전히 2015년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예? 월등하게 2015년 대비해서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비 여전히 월등하게 주가의 흐름이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변동률이 조금 더 크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을 갖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금리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확산돼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시장에 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해석하지 말자. 우리가 한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한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무슨 그게 뭐 큰 문제나 있는 것이냐 난리를 쳤죠. 근데 결국은 시장은 계속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돈을 경기 부양한다고 그렇게 풀어졌는데 안 올라오는 게 이상하죠.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 프리미엄은 말 그대로 유동성 프리미엄이었던 거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유럽, 일본, 아시아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서 변동률이 커져 있는 거다. 이렇게 비교해 주는 쪽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미국이 많이 빠졌어요. 미국이 폭락했어요. 큰일 났어요. 응? 특히 이제 테슬라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박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더 확대를 했죠. LG화학, 에코프로 BM, 또 코스모 신소재. 결론적으로 그 4월 26일 날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그 부분에 테슬라가 12% 밀렸을 때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7일이잖아요. 그때가 LG화학 46만 원 내려오고 뭐 에코프로 BM 뭐 45만 원 깨지고 뭐 이런 그 흐름이었는데 그걸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돌렸죠. 아쉽게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쪽이 아니라 LNF의 가격 탄력이 좀 어떤 이유에서는 월등해졌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일단 하방을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PD 선생님도 대표님 근데 경기 침체 아니에요? 다 침체라는데 대표님만 아니라고 그러네? 뭐 다 침체라면 뭐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되겠죠. 근데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표상 단 하나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쪽은 없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의 기준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금리 인상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잖아요. 그리고 채권 금리의 흐름도 마찬가지. 경기가 침체인데 어떻게 장기물의 그 채권 금리가 강세를 띱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거기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강세를 띄어요? 미국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에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어떻게 미국의
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겠어요. 마찬가지 상품 가격이 어떻게 강세를 띱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이렇게 1월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히려 엔화는 더 가치가 훼손돼 있어요. 근데 일본의 어떤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이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의 강세가 아니라 엔화 대비해서의 초강세.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이 증가한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 계속 밀리죠. 지금 102까지 내려와 있어요.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출 결제 대금 달러로 받아와서 이제 원화로 바꾸는 과정 속에 연말까지의 수출 동량 감안했을 때에는 1,200원 선 정도로 일단은 경제연구소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뭐 1,200원 갈 거야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윤정두가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자 분들께서 분석한 내용의 기준이 1,200원 수준 정도입니다. 변수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의 수출 동향 가지고는 그러한 흐름이 맞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좀 아쉽긴 했지만 오늘의 강세, 코스닥 시장의 오늘의 강세가 오버슈팅이 아니다.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움직이는 정상적인 추세 범위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그 종목의 기준에 위메이드가 일시적인 반등일 거냐 아니면 뭐 추세 강화일 거냐. 뭐 솔직히 몰라요. 뭐 우리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향을 예측을 해도 그거는 그냥 뭐 자기가 예측하는 능력 범위인 거고 기술적 분석은 아주 단순해요. 거래가 없으면 끝나는 거지 뭐. 무조건 거래입니다. 거래가 없는데 무슨 뭐 기술적 분석이 어디서 나와? 거래가 없는데.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의 결론적인 얘기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볼 수 있다. 응? 내일 기준에 개장 초부터 움직임이 뭐 밀려 내려가든 뭐든 상관없어요. 개장 초부터 움직임이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의 기준으로 잡아줄 때 음봉일 때는 거래가 안 나옵니다. 오늘 거래량 못 넘겨요. 음봉일 때 절대 못 넘깁니다. 그거는 뭐 거의 99%의 확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그래서 위메이드는 전략 부분이 아까 이제 공략주로 넣어드렸는데 내일 개장 초부터 거래가 수반됐냐 그 거래량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죠. 설정해드렸잖아. 200만 주의 기준으로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근데 10시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200만 주의 30%, 60만 주는 10시까지 터진다고 봐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긴 터지는데 그게 음봉이냐 아니면 뭐 꼬리가 달렸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봉이다? 이건 따라 붙는 거지. 펀드멘탈이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슈가 불거져 있다라는 거고 그 이슈를 인정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률 오늘 어때? LG화학이 약보합에 형성돼 있었죠. 마지막에 장박판에 이제 약보합으로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개장 초에 그 55만 원 넘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거래가 수반되는 거 그때 거래가 수반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강세를 띄지 못하고 56만 원, 57만 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거래가 저렇게 둔화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서 기아가 바닥 대비 28% 올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9만 원을 향해서 가다가 주춤거리고 눌려 있어.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려. 그렇다고 막 폭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눌려.
그죠? 눌려 있을 때 거래는 어때요? 둔화된다니까요. 우리는 내일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캔들 10강을 했고, 캔들에 이제 삼선 전환도까지 10강을 했고, 이동평균선의 그램브레 매매 법칙, 그리고 매직 시그널까지 해서 7강을 했고,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도 뭐 변동성 종목 잡아내는 것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적지 않은 강의가 될 거예요. 아직도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9개월 만에 해드리는 교육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의 기준에서도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는. 거기에 이제 11위권부터 해서는 KB금융, 금융지주사를 보는 거고, 터무니없이 시가총액 99년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위를 뺏기기 전까지 1위는 누구였어요? 그 당시 기준에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지금 뭐 순위에도 없어요. 왜 그래요? 원전을 못 쓰게 하고 원재료 비용은 올라가는데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기술,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곤두박질 쳐 있는 거죠. 그 한국전력 정책적인 부분에 변화를 예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못 갑니다. 한국전력 원전을 사용하게 해주든 아니면은 전기요금을 뭐 급격하게 올릴 수 있게 해주든, 안 그러면 한전 자체가 망해서 나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그럼 우리나라 전기 어떻게 할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력을 한전, KB금융을 포함한 IT, 그리고 자동차, LG화학 극대형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 중에서 뭐 다 가져가면은 좋겠지만은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IT 비중을 55% 이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LG화학의 병행,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한국전력에서의 병행. 5가지를 다 사냐? 어떻게 또 5가지를 다 사요? 많이 사면 뭐 2-3가지 정도 사면 되죠. IT는 빼놓을 수 없고, 자동차, LG화학,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2-3 종목을 주력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 그 수익 종목도 IT가 많아요. 아름아름하다 보니까 뭐 무슨 뭐 LG, 이노텍, DB, 하이텍, 이번에 또 동진세미캠 아우 머리 아파. 고점이 좀 높아요 솔직히. 오늘 위에 방향까지 계속 따라붙어서. 그리고 이제 후성은 뭐 수익 기준이고, 그리고 대덕전자, 뭐 BH, 주성엔지니어링 전부 수익 기준이죠. 마지막에 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뭐 크게 우려되는 수준도 아니고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했고, 그 밖의 종목군들은 이제 이슈가 있거나 매집이 있거나 하는 종목. 삼성엔지니어링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삼성엔지니어링, 또 SM도 이번에 조정이 깊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 추세 강화, 수급 강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이제 어찌됐건 올해 기준에서도 이렇게 뭐 크게 증가할 걸로 놓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재난지원금 무지하게 풀렸잖아요. 아니 뭐 부동산이 정책을 꼭 못해서 올라가나? 정책을 아무리 잘해봐요. 정책 아무리 잘해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정책을 잘해도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그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돈을 많이 뿌려서 유동성이 좋아져서 지표가 좋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다 보니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기준이 잡히는 상황에 여유 자산이 이제 뭐 부동산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 라면 가격을 뭐 지금 이번에 또 올렸나요? 어찌됐건 그 농심 같은 경우에도 라면 가격을 기존에도 올렸고, 또 지금 뭐 밀이나 이런 부분 어차피 라면을 만들어야 돼. 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질 수밖에 없죠. 가격을 올리니까 매출이 규모의 면에서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이익률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의 규모도 어차피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연도별로 중간중간에 이제 그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파이는 계속 커진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지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의 지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라면 가격 올라, 오리온 초코바의 가격 올라, 뭐 나머지 공산품들도. 그 저 기준에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는 도태될 수밖에 없죠. 산업이 바뀌니까. 누구는 신사업이라서 뭐 굉장히 영향이 좋고 또 누구는 정책에 맞닥뜨려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 불변의 법칙은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업종은 분명히 나오죠.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종은. 그게 지금의 기준에서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IT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IT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멋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적이 영업이익이 두 군데 합치면 80조예요. 255조 대비해서 31%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두 개 합쳐봐야 20%가 안 돼요. 비중이 31%인데. 그러면은 지금 20% 수준의 시가총액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대비 50%가 들어 올려져야 자기들이 내주는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 규모에 맞는 평균 단가가 되는 거예요. 50%.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에 지금 뭐 11만 원대 기준 잡고 그러면은 대략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8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요? 7억 2,800만 주 해주면은 거의 뭐 140조? 그럼 140조인데 순이익이 12조면은 PER 12배 수준이잖아.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내년 순이익으로 잡으면 PER 10배 수준? 그게 고평가입니까? 하이닉스 자기 실적이 상장사 전체 상장사 실적 대비해서 255조 대비해서 16조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1조 내는 애보다 시가총액이 작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도 업종군이 돌려져 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수익 갖고 하지만 아니 지금 15년도 이후에 16년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두 종목의 상승률이 시장 지수를 견인한 거고요. 그럼 가파른 거 아니냐? 아니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실적이. 지금도 저평가. 하이닉스 자체도 그렇고 삼성전자. 그래서 실적주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 자동차나 LG화학의 기준도 시가총액 10위 안에서는 LG화학이 자력으로 시가총액 5위 네이버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LG화학이. 여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없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4위. LG화학도 4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우리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아롱인 선생님 그 단타매매 이 내용 보시면 뭐 진짜 부러움의 극치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근데 아롱인 선생님 지금 올려주신 내용이 넥슨게임즈 유유유 그거는 이제 우리 주력은 아니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손절범위 기준이 되셨을 거고 삼성전기도 있어요, LG전자도 있어요, 코스모신소재도 있어요, 유유유. 근데 이제 우리의 주력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하나, LG전자 삼성전기에서 하나인데 이왕이면 그리고 이제 네 종목의 IT 중에서는 최근의 기준에서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지난해 10월 이후에 대부분 다 하이닉스 위주로만 문자 나왔었는데 어쨌건 뭐 추후의 기준에서는 그 정도 범위에서의 비중만 좀 잡아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기, LG전자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하나 성향에 맞게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서로 각각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도
더딘 것 같지만 물론 이제 뭐 그 종목도 좀 프리미엄이 있어서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있어서 뭐 말 그대로 그 프리미엄이 훼손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시장 상황 감안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성장성, 누적 수급 등을 감안하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뭐 그렇게 최악의 경우에 흐름은 아닐 것으로. 그죠? 지금 자체도 그렇게까지 버거운 위치는 아닐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에서의 비중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체 지금 우리 아롱이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일단 변동성 매매 기준이 뭐 최강자예요. 그런데 이제 겸손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명확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명확한 매수 매도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나와요 기술적으로. 그것에 이제 심리가 붙어서 이것도 뭐 조금만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요 심리가 붙어서 그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전체 종목을 다 대처해도 되느냐 주력주도 마찬가지로 뭐 가능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시고 좀 매매가 원활하시고 장중에 계속 계실 수 있으면 뭐 그 부분 그 마인드 컨트롤 분명히 잘 돼야만 그러면 이제 주력주도 짧게 끊어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전체 주력주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70% 이상이신 분들이 직장과 자영업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70% 이상 많게는 80%까지도 그 이상도 그리고 이제 전업 그리고 당장의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당장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한 뭐 10% 미만 10%도 안 돼요. 당장 내 수익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사실은. 35년 주식하면서 20몇 년 동안 계속 봤다 그랬잖아요. 20몇 년 동안 봐올 때 당장의 기준에서는 드물어요. 오히려 안정적이고 포트 구성하고 내가 당장 매매를 못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거 사자마자 좀 손실인데 이거 가져가면 그래도 괜찮겠죠?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사실. 그리고 비이성적인 매매를 하세요 해도 잘 안 하세요 사실은. 진짜 막 어깨를 막 등을 떠밀지 않는 한 나 지금 직장에 있어가지고 비이성적인 매매는 못해요 이러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뭐 대박 나셨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드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방 안에서 하시는 것처럼 한 탑 한 주 샀어요. 이게 가장 내 자산을 소중히 잘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좀 더딘 것 같더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원금만 잘 가지고 있어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제 위메이드 맥스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고 교육 기준에서 그리고 우리 종목군 기준에서 이제 또 어려운 종목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너무 행복하게 변동성이 나온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주력주 채워놓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수익 종목들을 더 보고 그리고 이러신 경우도 많아요. 아까는 이제 그 순실란드에 갖고 가면 뭐 올라오겠죠. 그게 명확해야 돼요. 아무 종목이나 그냥 감이 좋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서울경제TV 8시 9시 아침 8시 9시에 토요일날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 그 시간대 종목 상담을 쭉 하잖아요. 그래서 윤정도가 몸이 힘들더라도 나가서 해드려야겠다. 종목 상담 해주는 프로를 보면 토요일 아침에 해주는 프로를 보면 이건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횡설수설 말장난하고 하여간에 이번 주부터 방송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기준에 뭐 하이닉스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질문하세요. 왜요?
지금 팔아가지고 밑에서 한 2% 밀리면 혹은 3% 밀리면 한 5% 밀리면 다시 살라고요. 그러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그냥 갖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손실이 나셨든 수익이 나셨든 아니 어차피 다시 산다면서요. 어차피 목표 주가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내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더 많아. 응? 그러니까 나만 변동성 매매 못하고 와, 저쪽은 뭐 네온테크가 시간에 상한가 같다는 네온테크 시가총액 뭐 천억 되나 지금?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란 얘기하는 겁니다. 꼭 매매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얘도 더딘 것 같죠. 왜냐면 그 변동성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 혹은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뭐 말 그대로 바이오 쪽이라든가 HLB 뭐 얼마 전에 시가총액 5조 넘는 그런 HLB가 코스닥 4위까지 올라온 HLB가 5월 13일 날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뭐 물론 상한가 가서 이제 5조를 넘기는 발판을 만든 건 하지만 대형주에서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면 대형주로 이제는 분류를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시가총액 100위까지가 대형주로 분류가 돼요. 시장에서. 대형주 지수를 내야 되잖아요.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 300위, 200 종목. 어찌됐든 결론은 후성 같은 종목을 당장 상상상 랠리를 주세요. HLB처럼 뭐 며칠 만에 더블 나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뭐 충분히 더블도 날 수도 있지만 들어가면서 후성 더블 나게 해주세요라는 경우는 진짜 완전 초보이신 거죠. 응? 그렇지 않나요? 변동성이 평상시에 크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미끄러질 때에도 하방적성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왜? 누적 수급이 일단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인 기준에서의 LG이노텍을 들여다볼 거냐. 정책적인 기준에서 긍정적인데 거기에 나 혼자 긍정적이라면 뭐예요? 외국인 기관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서 매집률이 상당한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의 기준을 설정할 거야. 안랩처럼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을 들여다볼 거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다르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상적인 종목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 이명옥 선생님께서는 동진세미캠 47,400원에 차익 실현을 하셨고, 그리고 아롱해 선생님 동진이 감사합니다. 동진이 화이팅 하셨고, 예쁜공님 동진세미캠 물량을 하셨는데, 일단은 동진세미캠은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오늘 윗가격까지 다 잡아냈고, 그리고 선배분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고, 또 차익 실현 못 하시고 오히려 위에 사셔서 손실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겁니다. 무조건 반도체 이제 소재주들 뭐 무조건 강하게 간다 이러진 않죠. 완벽한 저평가 상태 뭐 기준에서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할 자리라면 차익 실현으로,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쉽지만 손절도 단행을 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IT 쪽의 흐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대한전선, 그러니까 아롱이 선생님이 단타 매매를 잘 하세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죠. 단타에서 아무리 수익 나면 뭐 하나 1% 들어가는 거. 응? 근데 거기에 충분히 이제 주력주 쪽이 또 수익 종목 쪽이 움직임이 나오는 장세가 분명히 옵니다. 벌써 이미 도래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준에 비중 조절만 좀 하여간에 예? 주력주가 제일 못 갈 것 같지만 하이닉스가 제일 못 갈 것 같지만 거기에서 이제 주력주 비중 조절만, LG화학이 제일 못 갈 것 같지만 이번에 어찌됐건 그 46만 원 찍고 55만 원까지 왔잖아요. 또 기아가, 그 무거운 기아가 우리조차도 자동차 쪽은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바닥 찍고 뭐 28% 훌쩍 올라오잖아요.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때까지만 자산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못 움직이고 더디고 시간이 아깝다 해서 대형주 빼서 옆으로 옮겨갔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드물고,
성공을 해도 결국은 그 돈은 그런 변동성 종목에서 다 깨져 나가는 기준밖에 없다. 대부분이. LG노텍이 금주에 아일랜드계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 동영상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렇게 공지사항 보시면 LG노텍의 동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LG노텍의 공지에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또 안 보시더라고요. LG노텍의 PDF 파일하고 그리고 동영상 링크 부분을 지금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이노텍 69회차 그쪽에다 넣었네요. LG 이노텍 우리 이제 그 정의원님들은 낮에 이미 들으신 내용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저 동영상이 어떻게 녹화가 돼 있는지 내용. LG노텍 동영상 나와봐라 오바. 그렇게 해서 26분이나 녹화를 해드렸어요. 그 이제 정의원님들은 동영상 원본을 드리다 보니까 그걸로 보시면서 소장하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링크를 잡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 뭐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LG노텍의 실적이 19년도에 순이익 1,000억에서 그 다음에 2,300억, 2,400억에서 그 다음 작년 기준에 8,880억에서 올해 전망치 9,000억 원대 초반에서 지금 1조 5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순이익 1,000억에서부터 뭐 10배 올랐으니까 10배 순이익이 불과 2019년부터. 그럼 주가도 10배로 올라야 되느냐? 뭐 그러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또 몇 배의 기준이냐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올라갈 자리가 상당하다는 거죠. LG노텍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 거고,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도 조금 확인해야 될 건 좀 더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거래가 더 터지느냐라고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13% 아롱이 선생님 수익을 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뭐라 그럴까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 조금 늘려 보시기도 하고, 조금 아주 조금. 그리고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그러니까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이 똑같아요. 분봉, 주봉, 분봉, 일봉, 주봉, 월봉에서 비슷하게 매수 매도 사인 나오지. 월봉은 매도인데 주봉은 매수고 뭐 이런 경우 드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소형주 변동성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빠르게 배우는 겁니다. 대형주 일봉 보려면 오늘 사서 이제 내일 또 봐야 되는데 변동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패턴을 분봉에서 보거나 똑같은 패턴을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은 빠르게 볼 수 있다면은 그것처럼 그 좋은 교육이 어디 있어요. 자, 지난해 4분기에 이렇게 위메이드 오늘 이제 뭐 변동성 나왔지만 위메이드 같은 종목 문나님이 이제 개인 그 볼 일이 있으셔서 사정이 있으셔서 라이브 방송 접속을 못 하시다가 내일부터는 저 접속해요라고 하셨는데 문나님께서 게임 업체에 지인 찬스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작년 4분기에 게임 업체들 뭐 난리가 날 때 초대박 배팅이 나올 때 슈팅이 나올 때 문나님이 위메이드부터 해서 다 정리해서 올려주셨죠. 그래서 그 시가총액 8천억짜리가 7조 5천억까지 3개월 만에 움직일 때 그 수익 범위를 다 같이 아름아름 가져가실 수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다 대형주에서 LNF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지금 2위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시가총액 지금 1위로 올라와 있어요. 225%. HLB 생명과학 그 영문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HLB 생명과학 우리 작년 9월 달까지 딱 매매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16일인가까지가 이제 매매 마지막 일인데 그 이후로 조정폭은 곤두박질 치죠. 왜? 기술적으로 거래가 비이성적인 그 고빈도 거래가 멈춰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설거진 거죠. 저런 4분기에 작년 4분기의 수익은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1월 저점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죠. 하방 굉장히 강하게 잡히고 있죠. 응? 아니 단타 못 칠까봐 윤정도가 7,681% 수익 낸 윤정도가 종목은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다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의 기준인 거고. 응? 최근 들어서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서 쭉 뻗어가야 될 자리인데 꺾여져서 아 이거 단타를 쳤어야 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종목의 이제 변동성을 제한적으로 묶어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어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좀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에 대한 그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거래대금의 아쉬움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으로 적용이 되고 그 변동성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익 범위가 이제 제한적이고 좁은 공간에서의 매매 위주의 흐름만이 연출이 되는데 일단은 그것을 벗어나는 거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윗방향의 흐름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서서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종목군들도 옥석 가리기가 명확히 되지 않나요?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 옥석 가리기 명확하게 된다고 봅니다. 내일 합류하실 분들은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의 아쉬움인 거지 절실함인 거지 저희 직원분들의 절실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실하셔야 되지.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상한가 리스트에 뭐 금요일 날 대주산업도 있고 오늘 위메이드 맥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셨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초록 색깔 선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이제 매직 시그널의 매수가 나오는 그 기준점인데 신뢰도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 신뢰도가 기본적인 기준점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의 기준에서는 주가가 저점을 낮출 때에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낮춰야 된다. 응? 가격 반발력 있고 저점 낮추고 깨트리고 전저점이 깨지고 내려갈 때 기준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러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도 원체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주짜리인데 거래량이 7천만 주 1억 주가 터져요. 자기 주식이 5천만 주짜리인데 대주주분 막 50%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런 변동성으로 주가를 가파르게 올라났을 경우에는 예전 방식의 기술적 분석, 거래를 수반하고 전저점이 깨져야 된다. 거래를 수반하고 전저점이 깨져야 된다. 요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 계좌는 파괴줄 수밖에 없어요. 요 기술적 분석 어설프게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어설프게 배우지 마세요. 검증 하나도 안 된 내용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 거래량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겁니다. 야 그게 그럼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야? 거래량이 30배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형주 정상적인 종목에서 거래량이 20배가 터질 수 있어요? 응? 완전히 대바닥권 거래량으로 가 있는 종목에 큰 이슈가 발생되면 모를까? 응? 밑도 끝도 없이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다? 어떤 근거가 되죠 그게? 결론적으로 그 거래량의 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평균 거래량 5MA, 20MA 뭐 이런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흐름이 거래가 일단은 수반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체 통용이 되는 거래량이냐라고 했을 때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어떻게
지금의 기준에 1,500억 이상이 터져야 변동성 매매를 신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등락 범위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실리지 않는 변동성의 기준은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양봉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 커지잖아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표현은 전체 시장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예를 들면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흐름의 기준. 응?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변동성 매매가 아니야. 이거 정상적인 종목이야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그러니까 O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그런 거래량과 함께 양봉의 흐름에서의 기준점.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시란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응?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내일부터 당장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들어가니까. 그 기준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매매 사인 받는 거지 뭐. 응? 라이브 방송에서 또 문자에서. 요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 진짜 쉬워요. 매직 시그널 저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나오면 사고 팔면 끝이잖아. 미련을 가져서 그렇지. 지금 거래량 터진 거예요. 주봉이니까 좀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월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제 보시면 이제 기가 찰 거예요. 이게 금융투자협회 내용이고 이게 윤종두가 직접 새로 만든 요것 때문에 금융투자협회하고 몇 번 수시로 싸웠죠. 본인들의 그림을 수정할 생각은 없고 윤종두가 방송에서 금융투자협회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길이길이 날뛰고 뭐 소송 건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뭐 윤종두가 이기죠. 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요 부분에 대한 예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돼 있냐면 위메드 맥스의 저 보라 색깔이 200일선이에요. 그 다음 황토 색깔이 또 초록 색깔이 21선, 11선입니다. 원래는 이제 방안의 기준에서는 우리 윤정두 교육규제는 무조건 5일선은 빨간색, 11선은 회색, 21선이 초록색, 60일선이 황토색, 검은색이 이제 200일선의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이제 200일선 그 보라색으로 형성돼 있어요. 여기서 제일 웃기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200일 동안의 평균, 200일 동안의 종가 산술 평균은 이렇게 계속 오른쪽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200분의 1푼이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캔들의 변동은 200분의 1. 그러니까 주가가 그랜빌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기울기가 훼손되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도 매수 사법칙 같은 경우에 매수 사법칙 보시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급격히 만약에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200일선 쪽으로. 그러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1선 뭐 11선이라고 칠게요. 11선 같은 경우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빠르게 따라 내려오겠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편입이 돼도 빠르게 따라와 버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보다 추세 약화가 됐을 때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과거의 버전으로 놓고 배우는 거에 한계점을 요번 교육에서 다 이겨내셔야 되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밋밋하죠. 주봉 보실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일선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고안하는 게 200일선이거든요. 그때는 뭐 컴퓨터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다시 내려온다. 회귀 법칙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이제 그 설명 내용에 21선을 운운합니다. 21선. 21선을. 21선의 기준으로
대처를 한다. 그래놓고 그림은 200일선이라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기울기 부분의 매도 시그널이 설정되는 부분이 여기 1단계 매도, 그리고 크로스 데드까지 나오는 매도.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락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락에서 딱 꺾일 때.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물론 음봉이니까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라고도 하고 또 음봉이니까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련을 가져서 21선 지지라인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윤정도도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노선 보면 21선 이탈되면 뭐 정리하시고. 근데 명확히 따지면 이동평균선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는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기울기가 종가의 선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종가로 있으면 더 좋은데 종가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미끄러지는 순간 전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훼손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는 꺾여져 내려와 있지만 얘는 그냥 상향이 되고 있어요. 응? 이동평균선이 상향되고 있어서 그 미련 때문에 정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얘는 꺾였어? 끝. 다시 돌릴 때 들어가더라도 꺾였어? 끝. 내가 주가를 들어 올려서 저 꺾임의 흐름, 기울기의 흐름을 돌리지 못하는 이상, 얘는 이동평균선, 단순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놓고 본다면 매도가 이런 자락이죠. 얘는요 이미 그 앞에서 꺾임, 데드, 전부. 그래서 매직 시그널을 보여드리는 거고, 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평상시에 잘 안 보여드렸고 캔들만 보여드렸는데, 왜냐면 우리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캔들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보조지표를 배우기 때문에 밑에다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야 그러니까 뭘 사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교육을 받으시든가 교육받기가 버거우시면 매매 사인을 받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후성 부분도 보세요. 불기둥 마스터가 21,000원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24,250원, 23,950원, 24,500원, 24,900원, 25,600원, 그리고 25,800원, 26,000원, 그리고 27,400원까지 가요. 근데 우리는 추가 편입으로 잡아드립니다. 수급 범위가 누적적으로 뭐 만만치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 그게 단기이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유통 물량을 다 잡아간 거잖아요. 그죠? 아롱이 선생님 후성 정말 강하네. 후성 VI 와 22,000원 잡았어요. 아니지, 불기둥 마스터는 21,000원에 말씀드렸는데, 매직 계산기를. 그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예쁜 구기님 변동성 나오기 전에 16일부터 와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16일부터 장 후반부터 17일날 뽀시랭시 선생님 후성 22,800원 진입중 보유. 아롱이 선생님 22,000원 1% 차익 실현 이후에 22,700원 1% 재전입. 그러니까 이제 아롱이 선생님께서는 매매는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가 조금 더디다 하셨는데, 교육 받으니까 이제는 조금 되시지 않나요?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다른 쪽 보면 저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 이렇게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다른 쪽 얼마나 웃기겠어요. 되도 않는 내용 가지고 교육이라고 막 하고 있고, 기준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거 맞아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 이 주식에 관련된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면 그런 교육에 가입도 안 하시겠지.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가 하다가 어느 훗날에 에이 내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포탈에 나온 내용보다도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칫 다른 데서 잘못 교육을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캔들 크기도 안 나오는, 변동성도 안 나오는 캔들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 또 지수 이동평균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조지표만 활용하는 경우,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실 때 확실히 하시고, 여기 보시면 소름 돋지 않아요? 24,400원에 매수해서 27,400원 고점인데
27,100원에 매도하시는. 와, 목표주가 달성되었네요. 응? 매수가 24,600원입니다. 27,400원 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차익 실현 못하시는 분들 상관없다 그랬죠. 후성은. 왜?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해줘버려요. 검증을. 실적 대비해서가 아니라 전망치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 응? 그럼 기준거래량만 설정을 하자.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매직 계산기 그 불기둥 마스터가 올려드린 게 17일날 9시 28분 얼마? 21,000원. 다른 거 뭐 설명할 필요 뭐 있어? 저걸로 게임 끝이지. 응? 27,400원까지 이틀 만에 편입하고 이틀 만에 17일날 편입하고, 응? 18, 19일 해가지고 19일날 얼마? 27,400원. 그리고 나 고점 놓쳤어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누적 수급이 뛰어납니다. 업황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성장주로서 충분히 인식 가치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400원. 결론적으로 그러한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대처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부하시고, 근데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 공부가 싫다, 싫은 걸 떠나서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실 수 있죠. 이제 뭐 연세가 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윤정두가 이 교육을 창시한 사람이고 기준점을 제시한 사람이니까 윤정두만 믿고 따라갈래? 그럼 매매 사인, 문자 사인, 매수 매도 받으시면 끝나는 거죠. 뭐. 응? 후성의 이러한 그 기준 맨 끝장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맨 끝장 한번 봅시다. 쭉 계속 후성입니다. 결론은 그 5월 19일날 17일날 편입하고 이틀 만에 어떻게 됐어요? 매직 계산기 여기 27,400원 고가가 27,400원. 응? 21,000원에 편입기준 좀 설정돼서 27,400원. 저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넘깁니다. 뭐 내일 당장 공략할 종목이 중요한 거지.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말씀드릴게요. 후성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세요. 내일 기준에. 아까 위메이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위메이드 맥스 사려는 거야? 난 몰라요. 내일 거래량 터져야 사죠. HK 이노엔 사려는 거 말려는 거. 기준 거래량 얘기 드렸잖아요. 응? 8, 9, 70에 700만 주 이상 터지는 흐름 속에서 양봉이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간다. 터지면 들어간다지. 태영맘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 저 노트에 저렇게 공부하시는 것처럼, 응? 조금만 기준 더 잡으시면은 끝도 없어요. 지금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잖아. 완전히 다 코스라니까. 다들 존경에 빠져 있고. 근데 본인은 겸손하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 아니라 일단 변동성 나오고 거래대금 터진 건 따라붙긴 하는데 공포감이 앞서니까 어디서 팔지, 또 적절하게 산 건지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이잖아요. HLB 같은 경우 33,000원이면 53,000원까지 가잖아. 5거래일 만에 50%. 근데 짧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그거 나쁘지 않아요. 길게 굵게 먹으려다가 한번 탁 또 꺾여가지고 밀려 내려가면 미련을 못 버리죠. 또. 적절한 게 딱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력주의 비중은 높여놓고 더딘 것 같아도 변동성 종목은 이런 식으로. 노토스 뭐 11일날 상한가고 또 상이지 뭐.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비슷비슷한 시간에 올려요. 글을 다 비슷비슷한 시간에. 왜? 같이 보시는 거거든.
교육 받은 대로 같이 이 종목 움직이는데 이 종목 움직일 거야. 그러고 나서 보면은 똑같이 수익 계좌 막 올라오고. 이게 아롱이 선생님, 태영맘 선생님의 끝이 없어 끝이 없어. 20일 것까지인데 뭐 23일 건 포함도 안 해놨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VVIP로 오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나 좀 저가에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1개월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1개월 하셔가지고 수익 뽑아내셔서 2+1을 하신다, 그런 마인드면 된 거죠. 저쪽에 그냥 문자방 가서 내가 6개월 해보고 뭐 하려고 그렇게 1개월에 그 수익을 내면 되죠. 6개월 동안에 낼 수익을 1개월에 내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2+1 3개월에 440만원 결제해서 그 수익을 내시느니 뭐 1개월에 그냥 수익 창출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강연회를 오시겠다 예약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진행해 드립니다. 이벤트 진행해 드리니까 전화하셔서 나 강연회 갈 건데 이벤트 어떻게 해줄 거야. 나 당장 강연회 가기 직전에 토요일까지 못 기다려. 나 매매사인 받아야 돼. 어떻게 해줄 건데? 전화하세요. 지금이라도.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어제까지의 이벤트를 대는 거지. 응? 그럼 직원분들 중에 이벤트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 분명히 자기 업무에 너무 많은 업무가 있어서 자기 업무에 완벽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불기둥 마스터 아까 말씀드린 21,000원입니다. 불기둥 마스터. 여기는 이제 단기 그 공략주 교육 종목만 오픈해 드리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그냥 구성 짜서 올려드리는 기준이에요. 변동성 매매 하시기 좋죠. 뭐 직장인 분들도 포트 설정하시기 좋죠. 여기 뭐 언제까지 이벤트 하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고. LG노텍의 그 아일랜드 갭 부분만 빨리 설명합니다. 이 수익 범위들 다 잡아가셔야죠, 여러분들도. 응? 이걸 놓치고 엉엉엉 맨날 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 갭이 떴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그거 떴다고 하니까 주간 단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봉에서 그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주봉에서. 그게 이제 메꿔지지만 않으면 돼요. 응? 그래서 이 실적 범위, 컨센서스, 내용, 이 범위를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LG노텍하의 변동 나온 게 자율주행, 또 아이폰, 전면 카메라, 그리고 실적 개선폭.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0월 저점 대비 120% 오른 종목, 남들이 다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문난님은 제너시스 G80을 뽑으셨습니다. 이 종목 차익 실현을 해서 작년 12월에 아마 30만원 이탈 시점이 한번 있었나 그럴 거예요. 작년 12월에. 그러고 나서 그게 40만원까지 돌려졌죠. 그렇게 해서 30%대 수익을 가지고 매도하시고 차량 바꾸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저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의 매수 매도 신호를 바닥이니까 사고 고점에서 판다, 이런 개념보다도 매직 시그널에서 매도 사인 나왔기 때문에 매도하고, 매직 시그널에서 빨간 색깔 매수 사인 나와서 매수한다. 다만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 망치형 상승 장악 확인형 맞아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 뭐 그림은 다 맞죠. 신뢰도는요, 신뢰도가 제한적이잖아요. 신뢰가 있어야죠. 신뢰가. 변동성이 1.5배에서 3배라고 그랬는데, 이 가운데 중간봉에 그래 뭐 이 변동성이면 1.5배라고 칩시다. 뭐 앞에 원체 거래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래량이 저렇게 60만 주씩은 터져줘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놓는데, 5MA, 20MA만 딸랑 딱 부딪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록 색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장중입니다. 지금 거래가 터졌어. 장 막판까지는 더 올라갈 거야. 결국은
50만 주가 채 안 됐죠. 49만 몇천 주인데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 속에서 이런 장대 양봉 갭 상승 이후에 꼬리는 일부 달렸지만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장대 양봉이죠.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종가 여기였는데 이만큼 커져버렸죠. 꼬리 빼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그 상승장악 확인형 이런 모양만 떴다고 해서 상승장악 확인형은 아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아까랑은 다르게 완벽하게 얘 망치 아니다. 변동성 제한적이다. 장악형 OMA 딱 부딪히는 것뿐이 안 된다. 결론은요. 삼선 전환도의 응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인 기준으로 잡을 수 있고. 어때요? 매직 시그널 매수 라인에 거래 터져 있고 양봉에 오케이. 거래 없이 뭐 형성되는 그러한 흐름을 뭐 4대천왕 캔들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파란 색깔의 기준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선 전환도에서 이렇게 그 삼선의 저점을 깨거나 삼선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그 안에 맴돌고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저 상태에서 이제 잉태형의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정리를 내는 게 옳죠. 다만 이제 별 신뢰도 부분에 별 3개짜리 캔들 부분에서 이제 저런 부분을 놓고 집중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도소도 나눠드리는 거고.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일랜드 갭이 왜 중요한지 윤정두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갭 하락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힘겹습니까? 근데 갭 상승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갭 상승의 크기가 장중에 저걸 잘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 갭 손꼴 반전 뜬 그 가격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손꼴 반전이 나올 때 기준에서는 대칭형의 기준에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역으로 고점에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손꼴 반전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조정에 대한 대칭의 흐름이 나오겠죠. 지금은요, 바닥에 뚫릴 때는 고점에 대한 대칭의 흐름. 어찌됐든 LG노텍에 저렇게 박스 쳐드린 구간에서의 신뢰도 부분은 빨간 색깔 박스는 뭐요? 샛별형의 기준에 세 번째 봉의 변동성이 확산이 돼서 거래대금 터지고 전체 하나의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대금이 터진 신뢰도가 높은 샛별형이 떠서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의 기준도 교수형이라기보다는 교수형이라고 한다면 갭상승의 크기가 최소 3분의 1 이상 커지고 몸통을 훼손시키고 돌렸을 때 우리는 교수형으로 설정을 한다. 근데 갭상승의 크기를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전거래의 몸통의 훼손 부분에 대한 흐름이 다소 제한적이다. 돌릴 때 거래를 수반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줬기 때문에 교수가 아닌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범위 장악형이 떴는데 어때요? 초록색을 드렸죠. 장악형이 떴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야. 거래대금은 나쁘진 않지만 거래가 제한적이야.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장악형의 기준도 이렇게 거래가 이게 이제 장악형이 나오긴 나오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대밀리면. 그렇지 않고 거래를 터트린 장악형이면 신뢰도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캔들이 나와도 그냥 뭐 모양새 뭐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얘 망치 떴습니다. 뭐 망치일 수 있죠. 근데 앞전의 변동성 대비해서 1.5배 이상의 그 흐름이 쭉 연동되는 모습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된 4대 천왕의 캔들이어야만 된다. 그게 설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유료 가입하셔서 문자 받으셔야죠. 농담이 아니라.
아일랜드 갭이기 때문에 돌려놓을 때 흐름에서 빠르게 돌린다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의 기준에 40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응?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기술적 부분으로. LG에너지. 안랩도 이렇게 문자가 계속 나왔어요. 안랩도. 응?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분들은 최고점 찍고 이제 조정받을 때 트라우마가 좀 있긴 있어요. 윤정두가 교육대로 진행을 해드리지 않고 안랩에 대해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결국은 이제 중기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안랩에서 이제 윗방향의 강세를 띌 때 다 잡아가고, 그리고 되돌릴 때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고점의 기준에서 밀려 내려올 때 윤정두가 안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의 안랩의 기준에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기준이었다면은, 그러니까 펀더멘털 뚜렷하고, 거기에 성장성까지 부각되고, 뭐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막 겹쳐지면은 뭐 몇 개월은 못 갖고 계세요, 아니면 1년은 못 갖고 가겠어요. 근데 그 당시의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조정폭도 굉장히 깊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전략도 만족시킬 수 없는 전략의 기준이 형성된 그런 구간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다시 차분하게 들여다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급 논리. 수급 논리. 물론 이 수급은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 사이버 보안업체 비중을 채우는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매수 평균 단가도 일단 10만 원 초반대를 좀 넘깁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인식이 우크라이나 그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확산돼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미국장의 흐름 강세를 띄고 있어요. 갑자기 뭐 금리를 뭐 낮춘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 전부 다 최악의 신호가 나오는 게 없다. 미국장의 흐름이. 그렇다면 어지간한 종목은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슈만 있다면 또 변동성의 확장까지 있을 수 있다. 안랩의 기준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이버 보안 관련, 그리고 정부의 정책 관련, 그리고 백지 신탁, 이런 요인들이 다 지금 겹쳐져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거래대금 없으면은 말짱 도로 무기입니다. 거래대금 없이 찔끔찔끔 오르는 것도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죠.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 없이 고점을 향해서 가면.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뭐 뒷부분에 종목군들이 더 있어요. 매집에 대한 뭐 안랩에 대한 기준점도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요거 뭐 자료 뭐 내일 낮에 또 다 올려드릴 거니까. 작년 8월 24일 날 지금 9개월 만에 교육 다시 해드리는 거죠. 가성비로 최고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해와달 선생님, 행복춘전 선생님, 전부. 올해 기준에서 낚시조화 선생님, 라떼라떼 선생님, 환희윤희 선생님. 절대 저는 진짜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전략적 그 교육 내용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만 제대로 인식하고 종목만 좀 발굴할 수 있는 능력만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방송 나오는 사람들 보다 월등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교육 받으셔야 돼.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뭐 교육 지금까지 17강 진행된 거는 VOD하고 교재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8강 가장 중요한 거래량 거래대금부터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셔서 또 독립하시면 되고, 나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얘기했잖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문자 받으시면 되죠. 포트폴리오 구성 받으시면 되죠. 해력되시는 분들은 VVIP방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찾아 들어오시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 미국장의 흐름이 원체 좋아요. 원체 좋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예? 뭘로 갈까? 701109 진짜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701109 한번 누르시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 내일장 공략주 이제 복귀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올려드렸어요. 변동성 종목을 이렇게 많이 넣어드린 적이 드물어요. 드물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동성 종목을 많이 넣기보다는 추세적인 종목을 많이 넣는 게 일반적으로 형성을 한 건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을 안랩 HK 이노인 자체가 벌써 이미 변동성 위메이드까지 변동성 매매 기준, 추세 매매 기준의 극대형주는 조금 제한적으로, LG노텍도 뭐 사실 극대형주죠. 뭐 거의 뭐 10조 수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고, 지금은 시가총액도 작지 않습니다. 자, 미국장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한번 내일 개장 전에 들여다보시고 전략 기준 설정하실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하시고요. 지금 전화하셔서 나 VIP 스페셜방 들어갈 거야, 문자방 들어갈 거야, 라이브 방송 들어갈 거야,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해서